아저씨가 뭔가 괴물인가 뭔가 아저씨 나는 아저씨랑 이제 생활 안 할래. 아이고 막 때리까지 이제. 당장네. 아저씨 빨리든 말든 난 내가 엄마 있으면 아저씨를 할 거야. 진짜 미쳤나봐. 나 지는 사람 아니야 아저씨. 나 말싸움에서 1등한 사람이야. 나 아저씨 때문에 더 나빠지기 싫거든? 나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기 싫어. 그야 그 전 아저씨한테도 그랬지만 너무 못해서 아저씨가 더 못해. 그 아저씨가 그나마 너보단 더 나은 것 같아. 일단은 잘못된 게 네 엄마 아빠가 날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사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병원에 치과도 못 갔던 거. 가난해서.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아저씨처럼 바보같이 사는 사람 아니야?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솔직히 봉사활동인데,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저희 라이브에 봉사를 집어넣진 않았어요. 제가 봉사를 안 집어넣었어요. 걷다가 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컨쇼 방송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번에 TV조선 손녀 사건을 보면서 진짜 와, 진짜 욕을 와, 내가 정말 대박이었어요, 걔. 내가 진짜 다시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부모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그 TV조선 CE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사표 냈다면, 그러니까 사퇴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왜 다 자기가 그러니까 잘못 키운 거야, 이거는. 그 꼬맹이가 뭘 안다고. 그 부모가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걸 보고 똑같이 배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잘못하면 부모 욕 먹는다고. 딱 그 케이스인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보고, 조금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왜 대학교가 평가 요소의 인성이라는 걸 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그거를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특강에다가 봉사를 집어넣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리고 저희가 할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봉사. 자, 보세요. 봉사 왜 할까요? 봉사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자,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사 왜? 그리고 왜 강제일까요? 아십니까? 지금 의무예요. 봉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가 지금 의무로 시켰습니다. 의무로 시켰다는 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잘 선택해보면 생활기록부에다가 봉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솔직히. 자, 봅시다. 봉사를 강제 의무로 몇 시간이냐면 20시간입니다. 강제 의무 20시간을 때려놨어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왜 강제로 하냐면 하나 질문을 할게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자, 대학이 봉사에 대한 시간이나 아니면 봉사에 대한 어떠한 스토리나 그리고 생기부에 나와 있는 어떠한 봉사활동도 평가를 하지 않겠대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됐건 뭐가 됐건 평가 요소에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대요. 물어보겠습니다. 봉사하시겠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아, 봉사할래? 학원 다니기 바쁘지 않니? 공부해야지. 숙제하고 수행평가해야 되는데 봉사까지 다니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지? 알아. 봉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강제 의무화 시켰냐면 보세요. 지금부터 100명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100명이라는 학생이 강제로 의무를 때려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한번 가보라는 거야. 가서 좀 해보라고. 해보고 활동해보라고. 그랬더니 2명의 학생이 죄송해요. 주체적이고 능동성을 가지고
봉사의 의미를 찾아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00명의 아이들 중에 이 2명이라는 아이는 자신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갖고 봉사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2명 때문에 이 봉사에 대한 교육 제도는 성공한 겁니다. 왜? 2명을 바꿔놨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2명이 되시면 됩니다. 생활기록부에다가 이 2명처럼 쓰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봉사활동을 처음에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하다 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생기고 뭔가 배움이 생기고 그거를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대학교나 국가가 원하는 인성인 겁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을 통해서 어떠한 인성이 만들어졌다면 인성이 발전을 했네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기록부를 위한 이 2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또한 솔직히 봉사를 이렇게 하는 거에 저도 솔직히 좀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강제적이라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서 정말로 작은 일이라도 해보면 그런 TV조선의 손녀 같은 그런 개싸가지 없는 애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최소수혜자, 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활기록부를 위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래도 좀 가서 좀 어려운 사람들도 좀 보고 가서 시켜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것만큼이라도 좀 최선을 다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그렇게 되는 아이가 2명만 있었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무엇인가 배운 게 있으면 그걸 이제는 생활기록부에다가 어떻게 잘 작성을 해야지 대학교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봉사는 강제로 시키는 건 정말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 우리 신나라님 봉사 강제로 시킨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봉사를 강제적으로 시키냐면요. 진짜 안 하거든요. 너무 안 해요. 진짜 너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원하는 건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과 어울림과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로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자, 그거 아십니까? 의대 있잖아요.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성에 대한 평가를 되게 높이겠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서 뽑지 않겠대요. 그래서 이런 인성 부분을 어떤 장활동이 됐건 아니면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떠한 이야기를 좀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강제로 시키는 거 저도 솔직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제로 시키기보다는 저는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 갔다 와서 그러니까 너 강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갔다 와가 아니고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학교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처럼 좀 체험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지도사가 같이 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국가적인 것이 좀 필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갔다 오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인성을 바꿔갈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냥 학생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다음에 그냥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수혜자들, 최소 수혜자들을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인성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율적으로 바뀌는 거를 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솔직히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갔다 오는 거고. 그런데 대학교에 우리가 평가서를 내야 되니까, 생활기록부라는 어떠한 평가서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좀 그래요. 예, 그래도 어떡하겠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솔직히 좀 알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오늘 좀 보여줄게요. 일단은. 자, 학교 봉사와 개인 봉사가 있어요. 학교 봉사는 학교 안에서 한 거고요. 개인 봉사는 외부에 나가고 한 건데,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학교 봉사를 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정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교는 학교 봉사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학교 봉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학교 봉사는 솔직히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던져주는 봉사들이 많거든요. 학교가 모를까요? 대학교들 다 압니다, 그런 거. 그러다 보니 학교 봉사는 보통 시간적인 이런 시각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을 대학교에다가 좀 보여줄 때 학교 봉사로 보여주자라고 하고요. 대학교가 이제는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사범대나 교대 가는 친구들은 솔직히 좀 중요해요.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복지계열학과나 이런 걸로 가는 학생들은 뭐 좀 시간적인 것도, 어떠한 시각적인 거, 이런 시간에 대한 시각적인 것도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교가 봉사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보는 건 아니에요. 뭘 보는 거냐면 개인 봉사를 통한 스토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봉사로는 시간을 조금 형성을 하고요. 개인 봉사는 스토리를 구성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 봉사는 외부적으로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당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솔직히 개인 봉사가 또 더럽게 많잖아요. 그러면 대학교가 의심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갔다 왔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한 개인 봉사 스토리 라인을 짤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봉사활동 갈 거면 한 곳만 가라고, 이렇게 하나만 가라고. 이런 얘기 왜 나왔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장애인 봉사를 가고요. 요양원 봉사를 갔어요. 그리고 뭐 보육원 봉사를 갔다 할게요. 이렇게 3개의 봉사를 1학년 때 다녔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 3개 정도를 가다 보면 우리 학생이 어딘가 내가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관심이 있는 어떠한 봉사활동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장애인이래요. 그러면 장애인은 이제부터 2학년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봉사를 가겠죠. 그러면 요양원과 보육원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을 갖고 뭘 만들기 시작하는 거냐면 스토리 구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일 2학년 때도 요양원과 보육원이 있고 또 뭐 어떠한 단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갔대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여러 군데 가면 되게 좋아 보이시죠?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되냐면요, 이 아이는 그냥 시간이 될 때 아무데나 간 거예요. 시간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떠한 관심 분야의 스토리를 구성해서 그 분야를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가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봉사를 진짜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봉사에 대한 뜻을 갖고 시작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관심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고 뭔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저곳 이곳저곳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시간 되니까, 시간 되는데 누군가 소개시켜줬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 되니까 갔나 봐요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스토리 구성을 통해서 관심 분야를 가져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한번 우리 채팅 올라온 것 좀 잠깐 볼게요. 봉사 시간은 못 받았지만 아이는 그 봉사를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저희는 1학년 때 봉사 시간 8시간 준다 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주말마다 장애인들 놀이공원에 가서 전시회도 하고 학년 말에 동아리 분류되어서 봉사 시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그걸 뜻을 가졌대요. 그거 봉사 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봉사 시간을 줄 수는 없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전학종이님 제가 그거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봉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봉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 활동 시간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체험을 했고 그런 거를 정리를 해놨다가 동아리 시간에 그걸 가지고 주제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동아리 라인으로 그거 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활동은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려면 만일 이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했잖아요. 기억에도 남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활동 라인과 연계를 시켜갖고 그거 가지고 뭐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생기부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생기부에 짧게 집어넣고 우리 동아리 활동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생기부에 짧게 집어넣고 그거를 어디로 빼자고요? 자기소개서로 빼자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버려진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거 잠깐 볼까요? 쌤, 수학 나영 가능 직어국도 소개시켜주세요. 정시는 오늘 저희가 정시 방송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건 안 하고요. 우리들님 화요일날 저희 정시 설명회 화요일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물어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수학 나영 가능한 대학 라인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날 꼭 까먹지 말고 제가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쌤 그러면 3학년 2학기도 비교과 들어가나요? 2학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1학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학기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수시 접수를 언제 하냐면 9월에요. 그죠? 근데 3학년 2학기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것까지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는 걸 그래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봉사는 봉사답게. 봉사는요, 봉사답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봉사에서 전공성을 키우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국어국문과나 문예창작과 가는 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봉사를 했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봉사인가요? 가가지고 책을 정리한 게 국어국문과랑 무슨 관계일까요? 책에 관심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했다고요? 그게 인성평가하는데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보세요. 봉사활동에 그 평가지를 보잖아요.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 평가하는 그 인성평가지를 볼 때 인성평가지 안에는요, 전공에 관련된 평가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선이라면 정말 인성평가에 맞게끔 하십시오. 전공성을 살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 동아리, 그러니까 의대 가는 친구들이나 의대 가는 친구들 보면 병원 봉사를 가요. 병원 봉사를 가는데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의대 가는 친구들. 아까 말했죠. 의대는 인성평가 중요시한다고 이제는. 그러면 보세요. 의대에 가는 아이가 병원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병원 봉사가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거나 엘리베이터 눌러드리거나요. 간호사님들이 뭐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고 이런 거 해요. 환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 휠체어 끌고 이런 거 아이들 잘 안 시켜요.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 날까 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의사예요. 제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칠게요. 내가 교수예요. 그 의대 교수. 그런데 병원에 가면 제가 이제 소속된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아이들이 보여요.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활동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이거 제 관점인데 걔네들한테 높은 점수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정말 인성적인 부분을 하는 활동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는 거 정도? 이해 가십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눌러주는 거, 친절하게 그냥 이거 메고 안내해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그게 어떤 발전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런 엘리베이터 앞에서 활동하고 쓰레기 버리는 게 도대체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무슨 상관일까요? 그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 이 정도로 관심이 있어라는 전공성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만일 진짜 다시 말하지만 병원 교수잖아요. 난 걔네들 안 뽑아요. 왜 그러냐면 인성 모르겠어요. 별로 와서 하는 일도 없다? 이거 병원 가서 봉사활동 하는 아이들 알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그런 것도 조사 안 해봤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말 그대로 진짜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말 봉사다운 거,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요. 정말 바닥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는 또 소통, 장애인들과의 소통, 요양원에 가서 어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점을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정말 인성 아닐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봉사에서 전공성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그리고 교대 가는 친구들 다 막 애들 가르치는 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교대 가야 되니까. 내가 그게 관심사니까. 꼭 그럴 필요 있을까요? 봉사는 봉사답게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한 가족 봉사의 비밀.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또 편집되겠네요. 이거